네, 영상당 방송, 머리가 마침 드라이 때문에 좀 거시기 하지만,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기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운명이나 얼굴,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문자로 뭐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지 등공에 하는 거하고 양초를 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한지 등공에는 저기 잠깐만 내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한지 등공이고요. 이게 이제 한지 등공예고요. 연꽃 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를 직접 켜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또 이건 모양이 좀 여러 가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건데요. 글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실험저신이 강해가지고 이게 초를 계속 켜면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 있고 또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공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대체해보고자 또 좋은 건 없나. 그래서 제가 한봉 밀랍초를 한번 켜봤고요. 그 다음에 양봉 밀랍도 켜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혼합이에요. 업체에서는 100%라고 하는데 100%는 있을 수 없고 경화제든 뭐든 파라핀 좀 섞여요. 섞이는 것도 써봤고, 파라필 오일은 국내에서 태극양초, 신뢰양초, 대성양초, 빅3인가 여기가 다 써봤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도 써봤고, 파라핀 오일도 써봤고, 소이왁스, 양키 캔들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써봤고, 고추전구 LED 요거도 써봤어요. 제일 좋기는 한봉 밀랍초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단점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호남 밀라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항상 써보고 나서 결국 항상 이걸 쓰게 돼요. 이게 일반 파라핀보다 녹는점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온도가 높잖아요. 발화점, 연소점이 높으면 이게 그 안에 이 탄소가 천둥 때문에 보이려나 모르겠네. 안 보이니까. 안 보이군요. 이 탄소가 깨끗하게 다 타기 때문에 심지가 꽃이 잘 안 펴요. 꽃이 잘 안 피는데,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갑자기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탄소가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꽃이 펴요. 꽃이 펴요. 그리고 이 초가 지금 더울 때는 끝까지 다 타거든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차고 안에 뜨겁기 때문에 이게 안쪽만 타고 겉에는 안 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에 만드는 초랑 겨울에 만드는 차랑 여름에는 좀 경화제를 좀 넣는데요. 겨울에는 경화제를 안 넣어요. 뭐 이러면서 좀 경화제를 넣으면 초가 딱딱하긴 한데 그을음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직접 이거 밀랍 있잖아요. 덩어리 사갖고 녹여가지고 만들어 봤거든요. 또 되게 좋은데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이게 여름에는 초가 막 갑자기 쓰다가 확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게 경화제를 안 넣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태극양초, 신뢰양초, 대성양초가 있는데 뭐 신뢰양초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 홈이 파여 있는데 이게 딱 오므라지거든요. 그래서 초가 샥 벌어지는 일명 돈다리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초가 특허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빛 초를 실외에서는 많이 켜도 괜찮은데 실내에서는 많이 켜게 되면 우리 기도도량 같은 데 가면 특유한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초 냄새거든요.
근데 저번에 대구선언에서 내가 좀 몇 개를 많이 켜봤더니 그 특유한 법당이나 신당 가면 난 특유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키거든요. 이거는 켜도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가격은 싼데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좀 써봤는데 심지가 되게 약해. 불빛이 너무 약하고 가끔 꺼지기도 해요. 그래서 파라핀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 같은 경우에 쓰기도 하는데, 파라핀 오일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정제가 잘 된 거 아니면 그을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심지 조절 잘해야 되는 또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소이 캔들이잖아요. 콩 왁스로 해가지고 쓴 거 있어요. 근데 콩 왁스 같은 경우는 이 발화점이 이렇게 제일 위에가 밀랍초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파라핀, 그다음에 소이 왁스가 이 정도 돼요. 소이 왁스는 심지가요, 그 점이 낮기 때문에 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염소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양키 캔들 있잖아요. 켜보세요. 그 다음날 무조건 심지가 막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만해. 거의 100% 꽃이 펴요. 그거는 기도가 원력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가 낮기 때문에 꽃이 펴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 좋은 일 생기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고추 전구, 조그만 전구가 들어 있고요. 이제 제가 초를 안 켜고 이거를 많이 하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여기 있다. 그 야자유로 만든 파막스가 있어요. 이게 제일 낮은 게 소이박스, 파라핀, 밀랍, 제일 위에가 파막스예요. 근데 파막스 같은 경우는 그 되게 경화돼 가지고요, 막 빼쪽빼쪽 입자가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보면 이쪽은 색깔이 진한데 여기 좀 하얗잖아요. 이게 그 파막스가 떨어져 가지고 잘 닦이지도 않고요, 막 굳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그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보면 그 파뮤 오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뮤 입자가 식물성이긴 하지만 이게 좋나? 좋나? 이런 생각이 조금 이 결정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옛날에 공업용 우주로 속였다가 뭐 속인 게 아니고 뭐 오인을 받아가지고 삼양에서 좀 그 고초를 겪었잖아요. 근데 또 소기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버터 야크 오일로 만드는 그 기름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한복 밀랍과 함께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고 또 가격이 좀 비싼데 고소하거든요. 그것도 추천해 볼 만하네요. 근데 이제 그 밀랍초가 아니고 초하고 이거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건 한결같잖아요. 빛을 밝히는 거가 있는데 이게 초가 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말고 기운을 이제 여기다가 뭐 누구 축원자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많이 보고 있으면요, 초에 기운 같은 게 좀 응집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기가 많은 사람 초를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있으면 이게 심지 모양과 상관없이 기도하시고 하시면 기운 보신 분들은 좀 보실 것 같아요. 쫙 보고 있으면 좀 신기가 조금 인데 있고요. 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밝은 빛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슬픈 것 같고 막 탁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기운을 보고 뭐 초가 어떻다 이제 또 초를 켤 때마다 기운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기운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초를 뭐 100일 켰으니까 이 사람이 일이 좀 좋아질 것이다, 마음이 좀 편해질 것이다, 이런 그 예견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초 모양 보고 또 이렇게 딱 심지가 멋지게 있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 되게 좋거든요. 보고 있어, 저 사람 막 희양하게 탁 차 있으면 야 이거 좋은 일 있을 것 같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꼭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기분은 좋으니까 제가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긴 하는데
너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양키 캔들, 소이박스 같은 경우는 켜는 족족 뭐 심지가 되니까 이건 어떤 그 또 초가 정제가 굉장히 잘 돼서 연소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지가 잘 안 펴요.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는 많이 해봤는데요. 초가 타면서 이게 에너지가 생성이 되잖아요. 물질이 타면서 그 어떤 엔트로피의 법칙, 열역학 1법칙, 열량 보존의 법칙, 이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됐다가 이게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떤 차원계를 타고 그 염원한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이 이제 이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만큼의 이게 물질을 탈 때 나오는 기가 그 사람한테 염원을 타고 전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또 기회할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좋은 초, 한복 밀랍초 하나 또 사가지고 뭐 요만한 거에 25,000원 해요.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씩 탁 켜주고 뭐 발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한복 밀랍을 켜면 괜히 좀 포근하고 일반 양복 밀랍보다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특별할 때는 그런 거 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누구처럼 뭐 막 초를 이만한 걸로 뭐 몇 개씩 켜기가 좀 사실 보통 용기나 간절함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은 뭔가 성물을 어떻게든 결과적으로는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뇌에서 뇌파를 쫙 타고 어딘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간절함이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간절하다면 초를 켜고 기도를 올리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에서 어쨌든 초를 켜잖아요. 켜니까 좀 간절하다면 초가 좀 값이 좀 들더라도 켜고 발언해 주시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2분 58초 9초 13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의 기운이 이런저런 맥이 있어요. 맥이 있는데 어떤 기운을 받으면요 얼굴이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기운을 막 받으면 얼굴이, 예를 들어 무속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얼굴이 무당 얼굴이야, 이런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런 기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얼굴이 되게 맑아지고 좋아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어떤 기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운들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을 받으면 어떤 무당은 귀신을 정말 퇴마를 잘해요. 쳐내는 힘이 있어요. 어떤 기운은 뭐 조상을 정말 잘 뽑아요. 어떤 기운은 이런 신의 주력의 신을 잘 뽑아요. 어떤 기운은 사업이나 이런 걸 잘해가요. 풀어가는 관제 뭐 이런 거, 또 계약 이런 걸 잘해가는 게 있어요. 기운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가지면 좋겠지만 다 갖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잘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의 길을 들어서거나 어떤 영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가를 잘 보고 그 사람의 맥이 자기하고 맞는지 봐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면 좋겠죠. 굉장히 능력자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다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두세 가지 갖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갖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자님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도장도 잘 뽑고 뭐 그래서 뭐 귀신도 잘 뽑고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했는데 어떤 기도를 받았더니 이 오히려 신문이 확 열려가지고요. 원래 빙의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었는데 빙의가 막 돼버린다든지 귀신이 막 달라붙는다든지 이런 체질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너네들 촉격을 하면 뭐 무당돼 귀신부터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그걸 잘 해내리는 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거를 붙일 수 있는 기운도 있을 수도 이거 확답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운을 이렇게 받으면 사람들이 얼굴 되게 좋아져요. 밝아지고요. 환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 단체나 또 신당, 법당, 사찰, 기수련 단체, 명상 단체 사람들의 얼굴을 쫙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나오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부류에 나오는지 한번 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맥이 어떤지 끼리끼리기 때문에 내가 이쪽 모임에 이쪽 단체에 이쪽 기도하는데 가서 갈지 안 갈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갔더니 귀신가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디는 사업자들만 바글바글 할 때도 있어요. 어디는 수행가가 많을 수도 있고 어디는 학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맥을 잘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몇 가지 좋은 사례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를 몇 가지 이제 좀 보면서 뭘 느꼈냐면 기의 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이렇게 저는 영산당은 사업 기도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우리가 항상 제가 자주 요즘 얘기하는 신의 신성함으로 삶을 승화시키는 이런 쪽의 길을 잡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빙이든 테마든 이런 귀신 쪽 관련된 거는 외주를 줘서 잘하시는 분들 외주 주면 되거든요. 또 그래서 가야겠구나 다 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죠. 그래서 영산당에서 기도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귀문이 열린 사람들이 귀문이 닫죠. 신문이 닫혀지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주변에서 야 얼굴이 왜 깨끗해졌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영산당의 맥은 이런 귀신의 맥을 다 닫고 신의 맥을 문을 다 닫고 예전에는 잘 타가지고 어디가 상문도 잘 끼고 어디가 막 굉장히 팍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 많은 데가 피곤하기도 이런 체질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가도 괜찮고 탕문도 안 타고 이런 체질로 좀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영산당이 가지고 있는 맥인 것 같고 그리고 사업적인 선불, 취업이나 이런 현실적인 인간의 바램,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나 수행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수행의 경지, 도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부과의 분들이 또 이 영산당에서 잘 맞는 것 같고 그 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끔 저번에 어떤 분이 전화 가지고 거기 테마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러더니 안 해요. 버릴 건 빨리 버리고 주력 분야를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우리하고 아닌 맥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맥을 잡고 있으면 뭔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귀신 달댄다고 영험하고 한다고 영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이 있잖아요. 빛이 스펙트럼이 착 쪼이면 빛이 딱 들어오면 빨주, 노초, 파란 보잖아요. 빨간색 쪽에 적외선이 있잖아요. 적외선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되잖아요. 왜 자외선적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라색 윗단계 자외선이잖아요. 거기는 막 살균하잖아요. 탁 쬐더니 막 눈이 막 실명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 빛마다 종류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그 단계마다 종류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명산당을 통해서 우리가 회원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사업적이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공부와 수행에 대한 거, 완성에 대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자리죠. 본래자리로 가는 것들. 이게 영산당의 세 가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도 긍정적으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는 현실 바탕의 도가 영산당이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뜻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 뭐 이런 걸 찾아가게 되면 같이 죽거든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뭐 죽어서 잘 되는 거 필요 없고 이 현실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도 잘 살고 현실에도 성실하잖아요. 지옥에 가서 성실을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불구덩이 앉지 않고 또 작업반장 시킬 수도 있어요. 내 여기 감시해라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있잖아요. 또 알아요. 여기서 땅투기 잘하는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땅투기 해가지고 편안하게 지옥에서 편하겠지. 여기가 천국이네. 진짜 천국 가도 자리 복잡해가지고 싫어. 난 지옥이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현실을 열심히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저는 이게 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맥을 잘 잡고 현실 바탕에서 잘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뜻하는 삶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공덕도 짓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고성 향로봉으로 기도를 가고요. 일요일 날 오전에 다시 대구 내려가서 13, 14, 15, 16, 17까지 또 대구에 있는데 15일 날은 문경 단상 기도로 평일 기도를 갈 거예요. 인원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문경에서 산신 기도를 할 거고요. 오실 분들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는 밥을 안 줘요. 아마 뭐 평일이니까 오전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점심 저녁까지 제가 두 끼를 한번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은 대구 선원에서 정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 20, 21일은 저 제주도에 개인 기도를 가고요. 22, 23, 24, 뭐 15, 26까지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혹시 뭐 면담을 요청하시면 제주도에서 뭐 면담을 할 예정이고요. 그 서귀포 쪽에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좀 많이 모여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만남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의 신성함으로 삶을 승화시켜서 통장이 만땅이 되시는 게 영산당이 추구하는 현실 바탕의 진리의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